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약사들의 재테크, 의사들의 구분 상가 분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주로 약사들의 재테크, 약사들이 약국을 분양받는 경우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특정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문득 약사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어가지고 오늘 약사들의 재테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있죠.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니까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글을 많이 남기면 서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커피 한잔 하시든지 그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읽어본 책이 이 책입니다.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있죠.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참 답답하던데, 이 답답하다는 것의 마지막 표현을 뭐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 왜 그렇죠? 자, 가난한 사람은 일단 1차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죠. 돈을 모으면 집을 사야 됩니다.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또 뭐 사야 되죠.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또 사야 됩니다. 자, 살 게 많죠. 이렇게 사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사야 되죠. 그래서 돈 벌어도 계속 새로운 것을 사야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버는 것보다도 나가는 게 많다 이거죠. 자,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면 또 주위의 사람들이, 친척들이, 동생들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죠.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기본적으로 보면 집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쓸 데가 없습니다, 사실.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돈이 계속 모이는 거죠. 하여튼 이분이 예, 여기 있죠. 지독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약물 공부에 약사가 되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가족 간병과 생계까지 따느라 빚이 5억까지 넣은 사람이다. 나중에 10억까지 늘었죠.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중에 연끌해 가지고 힘드신 분이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나는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이 약사분이 쓴 내용이 다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볼 때는 문맥상으로 봐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로 힘들어하시는 분, 연끌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은 이 책을 한번 구입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힐링이 될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든 게 아니구나. 진정 힘든 거는 이런 게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저자분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것을 미리 밝히고, 제가 그렇게 저렴한 사람은 아니다. 자, 그러면 약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있죠. 약사분들이 보면 재테크에 대해서 있죠.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의사분도 그렇고, 의사분 같은 경우는 뭐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든 약사든 전문직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돈을 잃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약사분이나 의사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왕시민 요거는 제가 그동안 옛날에 토지에 대해서 한 100개 정도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면 이전 영상은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요것이 회원 가입하면 상관없죠. 요 이전 거를 다 시청할 수 있으니까. 자, 대시민 요거를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거 뭐 돈 벌려고 한다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 있죠. 부동산이나 재테크로 한번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돈 뭡니까? 100만 원, 돈 1000만이 문제가 아니죠. 돈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영상이 한 200개 되는데 다 보려면 한 두 달 정도 시간 내가 바짝 봐야 되겠죠. 뭐 두 달 기봤자 돈 10만 원인데 적어도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은 이 금액이 엄청 비싼데,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뭐 이게 뭡니까? 푼돈이죠. 푼돈도 아니고 뭐 커피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약사분들이 지금 어렵냐? 뭐 의사분들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 부모 찬스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분양을 신중히 하시라. 지금 뭡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죠. 신축 건물을 구분상가 매디비를 짓게 되면 약국을 분양하는데, 이 약국을 분양해가지고 이 10층 건물에 있죠. 10층 건물의 공사비에 한 60%를 50%에서 60%를 이 약국 분양으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행사분들이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가장 간단한 원리인데, 자, 보통 뭐라 하는가 하면, 자, 10층 매디빌 건물에 뭐라 하는가 하면 1층 약국이 요만합니다. 뭐 20평, 작은 것은 10평입니다. 10평인데 뭐라 하는가 하면 여기에 병원을 3개, 최소 3개 입점하는 걸로, 예를 들면 뭐 내과, 피부과,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 이렇게 입점 조건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사님들 중에 이 3개가 다 임차로 다 계약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분양받는데, 의사선생님도 뭡니까? 의사선생님들은 성향이 제가 알기로는 남한테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 받는 것도 싫어한다 이거죠. 그것은 뭐 의사라고 그런 거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전문직분은 누가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임차로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나온다 이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0년 내로 있죠. 나와가지고 본인의 빌딩을 세우기를 원하지, 이렇게 임차로 계속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약국을 분양받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최소한 병원이 있죠. 한 개 이상을 분양받은 곳을 분양받아야 됩니다. 이거 병원이 임대로 들어가가지고 뭐 10년 20년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지 않습니다. 한 5년 10년 되면 있죠, 떠나죠.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 떠날 때 그 사람이 권리금받고 다른 후배나 아는 지인을 넣지 않습니까 하는데, 넣는 경우도 있지만 넣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최소한 한 개의 내과 정도는 분양받은, 뭐 내과든 이비인후과든 있죠.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과가 분양되는 그 1층의 약국을 그래도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분양 금액까지는 이야기 못 드리고, 대시민으로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뭐 약국 병원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자, 시행사는 약국을 돈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약국만 분양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시행은 문제가 없죠. 보통 건물 요즘 뭐 한 층에 한 100평 해가지고 10층 건물을 지으면 사실 뭐 건축 자재비 많이 올랐다 해도 있죠. 60억 하면 뭐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뭐 아무리 뭐 있죠. 뭐 건축비, 철근값이 올랐다. 철근값은 이제 이 전체 건축비의 3%면 3%, 철근 가격이 올라봐야죠. 이 건축비, 전체 건축비의 3% 이내입니다. 물론 인건비 올라가지고 오르긴 올랐지만. 자, 그래서 빌딩 신축할 때, 매디빌 신축할 때, 분양할 때 보면 약국 자리는 가장 안 좋은 자리를 가장 비싸게 분양한다. 자, 그런데 시행사들이 뭐라 합니까? 동종업종 배제 특약, 즉 약국은 이 자리만 하겠다. 이 자리 외에는 이 건물 전체에 분양받는 사람한테는 다른 곳은 약국을 약국 자리로 임대를 주지 않겠다라고 분양 계약서에 다 쓴다 하는데, 사실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소송하면죠. 소송하는 경우도 많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약국이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고, 최소한 요것이라도 이 정도마도 알면 있죠. 병원 한 개라도 분양을 받은 곳에 분양을 받아라. 근데 사실이 있죠. 병원 한 개 분양받더라도 이게 뭔가 나중에 의사분이 있죠. 한 10년 하다가 거기에 다른 뭡니까 학원이나 이렇게 세입자 주고 본인이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병원은 사실 분양가가 크게 비싸지는 않죠. 자, 그렇다 보니까 꼭 병원으로 자기가 임대놓지 않더라도 다른 세입자 넣으면 그만이다. 근데 보통은 그렇진 않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리스크 없는 뭐 분양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동종업종 배제 특약, 뭐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의점을 만일에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럼 편의점은 이 건물의 이 자리는 이곳만 편의점 한다라고 동종업종 배제 특약을 맺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렵죠. 물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담배권이 50m, 문에서 문까지 거리가 50m라는
그런 규약이 있어가지고 보통 한 건물에 편의점이 2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법적 보호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의사분을 내가 걱정하는 건 아니고 연예인 걱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의사분들이 구분상가를, 즉 뭔가 하면 이 10층 건물이 있으면 뭐 한 6층 뭐 7층 이거를 분양받는데, 사실 이 분양받는 순간이죠, 나중에 판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20억 주고 샀다, 한 20년 뒤에 있죠, 한 25억, 정말 잘 받으면 30억 이렇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20년 지났는데 20억 못 받습니다. 이거는 알고 보장받아야 된다. 소탐 대실이다. 물론 이제 이해는 되죠. 뭔가 하면 건물주한테 있죠, 뭐 간섭 받기 싫어가지고 뭐 나중에 20년 뒤에 5억이 되든 상관없다. 나는 내 한 칸 10층 매디빌이다. 6층 여기서 나는 뭐 죽는 그날까지 여기서 병원 하고 싶다. 그러면 분양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약사 선생님도 그렇고 아파트가 제일 쉬우니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똑똑하시기 때문에 재테크에 눈이 뜨인다. 그래서 아파트로 한 10억 이상, 본인이 한 5년 벌고 아파트 투자로 뭐 한 5억 벌고 한 10억 정도 있으면 있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지 그 전에 함부로 하지 마시라. 왜 그런가 하면 이분도 뭔가 하면 제가 책을 좀 읽으니까 막 숨이 막혀가지고,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있죠, 참 이게 빚을 10억 졌다. 물론 뭐 10억 하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과 빚이 10억은 또 다르죠. 물론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엄청난 자산가가 많아가지고 뭐 빚이 50억, 70억 되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빚이 없다가 빚이 한 10억, 20억 되면 있죠, 숨이 좀 막히죠. 좀 막힙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사분들 분양받는 거를, 메디빌 1층에 약국 분양받는 거를 신중하시라. 아주 신중하시라. 좀 더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고 싶으면 사실 뭐 이거 회원가입 안 해도 있죠, 제 삶에 영향 없습니다. 뭐월 48,000원 켜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48만원 아니라 500만원 켜도 있죠, 누군가에게 한 하루 있죠, 강의 듣고 여러분이 상가나 재테크 눈에 띈다 하면 500만원, 1000만원 지불하고 그렇게 약국을 분양받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한테는 절대로 올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 되시면 약사분들 또는 우리 회원분 중에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어려우신 분, 자, 이분의 책, 이게 한 2만원 정도 할 겁니다. 베스트셀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분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제가 그렇게 저렴한 사람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래 카페가 있으니까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글을 많이 남기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